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9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7도가 넘는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11살 소녀가 놀이터에서 12살 소녀에게 염산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소녀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3살 언니가 실수로 쏜 총에 1살배기 유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강을 건너오는 미립국자들을 막기 위해 이들을 물속으로 다시 밀어넣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부자 폭로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증오범죄 유형과 신고 기소 과정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도중 월북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월북을 감행한 사람은 현역 미군 장병으로 확인됐는데 월북한 미군의 신병 처리 문제를 두고 북미 간 접촉도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장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월북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해당 미군이 당국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며 상황 파악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미국 현지 언론들은 자진 월북 당사자를 미 육군 소속 트래비스 킹 2병으로 지목했습니다. 징계 사유로 인해 본국 호송을 앞두고 무단 이탈했으며 판문점을 방문한 관광객 대열에 합류했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미 백악관은 일단 북한 군 당국이 해당 장병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가 나서 관련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believe the soldier is currently in DPRK custody and are working with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o resolve this incident. 미 국무부는 여기에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 측에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as always, the safety and security of any American overseas remains the top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앞서 유엔군 사령부는 JSA 견학 도중 미국인 한 명이 허락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다고 공지한 후 예정된 판문점 견학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군 장병의 월북 사실을 보고받은 바이든 미 대통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과 전략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3시 30분쯤과 오전 3시 46분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평양 순안 일대였으며 각각 5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약 10분가량 비행한 뒤 낙하했다고 밝혔으며 2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세부 재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확장 억제를 비판하는 담화를 낸 뒤 이틀 만이기도 합니다. 앞서 어제 한미는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을 출범시켰으며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미국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9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7도가 넘는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역대 최장 기간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해당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이 화씨 117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19일 연속 100도를 넘는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4년 집계된 18일 연속 기록도 경신했는데 8일 연속 밤에도 90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폭염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닉스 중심에 자리한 노숙자 밀집 캠프에서도 지열로 인한 화상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열돔 현상이 이어지다 계절풍이 불며 열기가 식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10대 아동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염산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염산을 제공한 가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9일 11세 소녀 데이라 서머스가 그의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들과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중 발생했습니다. 서머스와 한 사촌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다른 가족들은 학교 놀이터를 떠났지만 서머스가 지갑을 찾으러 돌아가는 길에 염산 테러를 받았습니다. 서머스는 처음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맞았을 땐 그것이 염산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2세 아동에게 염산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가해자의 어머니였다는 점입니다. 서머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현장에 같이 나왔던 가해자의 어머니가 그에게 그 액체를 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신의 딸을 건드린 대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머스는 등과 팔 그리고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어 소아병동에서 4일을 입원했고 현재는 퇴원했지만 그날의 고통과 충격은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I have third and second degree from my neck all the way to my feet down, and I can barely walk. 화상을 입은 직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로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달려갔고 딸의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서머스의 어머니는 당시 큰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 잠도 잘 못 자고 거의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머스의 가족은 이 사건은 서머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서머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평생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서머스의 친척은 폭행 1건과 중범죄 1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킴 워디 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인 12세 아동이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폭행과 중범죄 폭행 혐의로 오늘 오후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3살 언니가 실수로 쏜 총에 1살 배기 유아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전 7시 30분쯤 1살짜리 유아가 총격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아는 3살 언니가 실수로 쏜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1시간 후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3살 언니가 부모가 보관해둔 총을 발견한 뒤 동생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부모가 총기 관리에 허술함이 없었는지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는 반드시 자물쇠가 달린 상자에 장전하지 않은 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기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단체는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어린이가 실수로 일으킨 총격 사건으로 78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강을 건너는 미립국자들을 막기 위해 강경한 대책을 내놨었던 사실이 내부자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경비대의 한 군의관은 주 공공안전부에 보낸 이메일에서 멕시코에서 미립국자들이 국경을 넘어올 경우 다시 멕시코로 가도록 물속에 밀어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의관은 또 미립국자들에게 먹을 물도 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주간에 있었던 사건과 우려사항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텍사스주 방위군이 한 무리의 미립국자들을 멕시코 쪽으로 밀어낸 후 100도의 더위 속에 4살 여자아이가 기절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또 한 남성이 강을 넘지 못하도록 설치된 부표 철조망에 자신의 아이가 걸리자 아이를 구하려다 다리가 심하게 다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군의관은 강에 있는 철조망은 잘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걸리는 함정이 될 뿐이므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이례적으로 주 경비대에 내려진 내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부 메시지에는 그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물에 빠지거나 다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립국 알선자들은 사람들이 다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는 다르다며 위험을 줄이도록 인도적 조치를 국경수비대 요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국경수비대에 내려진 지시사항과 군의관의 폭로에 차이가 있어 내부적으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하루 10,000명 이상 밀려드는 미립국자들을 막기 위해 텍사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에 1000피트 길이의 수중부표를 설치했지만 이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부표로 설치된 수중 장벽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전자담배가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심장과 뇌 그리고 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성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 E 아세테이트로 확인됐습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비타민과 아세트산의 화합물인데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지만 폐조직에 유착돼 중증 폐질환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협회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 연구기간이 짧지만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많은데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오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는 세미나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인타운에서 히스패닉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공군 예비역 한인 데니 김 씨.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There was race hate incidents or language when he was being beaten up, and the suspects fled. And I don't know to this date, from my understanding, that's not a case that's been filed. And the reason being is there's not enough evidence. 혐오, 증오범죄의 기소율은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 2배가 높습니다. 문제는 증오범죄의 경우 언어, 인종적 요소가 결부되는 만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For example, someone comes up to you, punches you in the face. You think they targeted you because you're Asian, but we just have insufficient evidence of that. Our office very aggressively still files that underlining crime, that battery, that vandal destruction of property. So there are many ways this case can be filed and that defendant or individual held accountable. 또 다른 어려움은 증오범죄의 경우 신고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언어 장벽 이외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이나 자책감 등으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할 경우 현장 탐사와 주변 CCTV 확보 등 체계적인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는 만큼 해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른 유사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뒤늦게 다른 기소건에서 피의자의 증오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비,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About reporting a crime, I heard and I thought of the word courag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to call 911, the courage to interact when we might have a language barrier or a culture barrier.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혐오 범죄 역시 다양한 범죄들로부터 비롯되는 만큼 결국에는 범죄 신고율을 높이는 것만이 커뮤니티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된 한인 범죄자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범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을 어겨 체포된 범죄자는 모두 77만 9,748명으로 집계돼 전년도보다 1.5%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범죄를 일으켜 체포된 한인은 모두 476명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31.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살인과 강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한인은 143명, 성매매나 단순 음주운전 등 경범죄로 체포된 한인은 333명으로 구분됐습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계 범죄자가 35만여 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으며 25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난 백인, 1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된 흑인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 기타 인종에서 7위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충전 케이블 도난 사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값비싼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사법당국이 가정용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도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며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가정이 많은데 최근 이와 관련된 절도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 케이블 안에는 구리와 백금 등 값비싼 금속이 다량으로 활용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촉매 변환기를 훔치던 절도범들이 이제는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충전용 케이블을 다시 설치하는 데는 $3,000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경찰은 전기차 충전기는 가급적 차고 안에 설치해야 하며 차고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가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에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텐트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인 거주지 중 하나라 한 차례 논란이 오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퀸즈 베이사이드 엘리펀트 팍 인근에 난민 신청 이민자를 수용하는 임시 텐트촌을 설치하는 계획을 퀸즈 보로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시 텐트촌이 설치될 지역은 엘리펀트 팍 인근에 위치한 크레드무어 정신병원과 사우스 오전팍에 위치한 에퀴덕트 레이스트랙 등 두 곳으로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의 난민 신청 이민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특히 크레드무어 정신병원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베이사이드의 엘리펀트 팍과 인접한 시설로 임시 텐트촌 설치에 대해 한인 사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은 지난 주말 퀸즈 임시 텐트촌 설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번 주 시청 담당자들이 두 예정 부지를 방문할 계획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빠르면 이달 말 크레드무어 정신병원과 에퀴덕트 레이스 트랙 두 곳에 임시 텐트촌이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처드 보로장은 지역사회와 시장실 간 대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며 크레드무어 정신병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위치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두 예정지 모두 샤워 시설 부족과 주변 상가 부족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퀸즈 임시 텐트촌 설치와 관련해 지역사회 안전보장 대책 등 시정부에 보다 많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봄부터 7월 현재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신청 이민자는 10만 3,400명으로 이 가운데 5만 3천 명 이상이 시정부의 지원 속에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든 도시에 LA가 올랐습니다. 마켓워치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LA 지역의 운전자들이 국내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지역 운전자들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충돌을 가장 많이 겪고 있으며 차량 절도 피해 등 자동차 관련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차가 더 많고 교차로가 더 많은 것도 사고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많았는데 주거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덜 발달된 탓에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LA 운전자들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16,000마일에 달합니다.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IQ가 떨어진다는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논리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지아 주립대와 캐나다 캘거리 대학 연구진은 둔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IQ 저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의학지인 소아과학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어린이병원 내원 환자 866명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어린이의 3개월 후 상태가 확인됐는데 뇌진탕이 IQ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자녀들이 넘어지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들이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부모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볼 1등 당첨 금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파워볼은 어제 진행된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내일 진행되는 추첨으로 이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이후 38번 연속으로 누적된 금액입니다. 어제 추첨에서 파워볼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맞춘 복권은 전국적으로 8장이 나왔습니다. 이 중 애리조나와 조지아, 텍사스주에서 판매된 복권 당첨자들은 파워플레이 옵션을 적용해 각각 200만 달러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내일 추첨에서는 총 10억 달러가 1등 당첨금으로 책정됐는데 파워볼 누적 당첨금 역사상 세 번째, 메가밀리언을 합치면 역대 7번째로 높은 금액에 해당됩니다.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5억 1,680만 달러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파워볼 역대 최고 당첨금은 지난해 11월의 기록인 20억 4천만 달러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